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기초 통계와 확률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패턴 인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배경에 통계하고 그 확률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그 패턴 인식에서는 통계학적인 그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료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그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불확실성 하에 있는 미지의 데이터, 우리가 그 주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그 데이터들을 그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판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확률적인 우러한 그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사용해 가지고요, 새로운 자료, 미지의 자료가 오면은 걔가 어느 카테고리,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에 활용되는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리고 표본, sample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본 분포, sampling distribution이라는 거 있는데, 이 용어들은 뭐 아주 루틴하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모집단을 볼까요? 모집단은 그 부모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즉 대상의 전체 집합.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자료를 어떤 분석을 할 때 그 자료가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거를 대상의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대상의 어떤 그 집합체를 우리가 그 모집단 또는 pop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모집단을, 즉 전체를 다 그 데이터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나이대의 키 하면은 그 나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다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본,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분을 가져오는 거를, 그리고 그 일부분을 우리가 모집단의 표본 또는 모집단에서의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집단은 전체 집합이면은 그 표본은 이 모집단에 속하는, 즉 그 표본의 그 일부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 포함되는 표본이 있는 거죠. 집합적인 그 우리가 그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sampling distribution, 표본 분포가 뭐를 의미하는지 또 알아야 되는데요. 동일한 모집단에서 어떤 샘플을 취할 때 그 샘플의 값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즉 샘플을 취할 때마다 다르지만 어떠한 통계적인 어떤 분포를 갖습니다. 즉 그 특성을 갖게 돼요. 그것을 표본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픽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쉬운데요. 자, 그림을 좀 내려놓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집합이면은 이 전체 집합에서 일부분, 조그만 부분 집합을 뽑아낸 것을 표본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과정을 표본 추출이라고,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겁니다. 즉 모집단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평균, 모평균이라고 그러고요. 모집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 모분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표본은 표본대로 또 다른 평균과 다른 분산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집단의 특성인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바로 이 표본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자, 표본 분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분포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집단과 이런 표본을 우리가 샘플을 했을 때 그 샘플이 갖고 있는, 지금 요건 그래픽하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는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가지의 특징, 즉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요. 그러면 그 population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키라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 키를 뽑아낼 때마다 그 키의 값이 항상 이 population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값이 아니라 어떤 랜덤한, 예를 들어서 표본 안에 있는 거지만요. 즉 x1이라는 값이 뽑히기도 하고요. x2라는 값이 뽑히기도 하고요. x3.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즉 그 어떤 분포를 가지면서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 분포가 바로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모집단이 갖고 있는 평균값이 뮤라고 하고 그것의 분포, 그러니까 분산을 시그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표본이 갖고 있는 그러한 평균과 그리고 이 표본이 갖고 있는 분산이 정확히 똑같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아니지만 그 유사한 값을 갖게 되므로 그걸 추정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표본의 디스트리뷰션, 분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통계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본 분포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적인 값들, 그런 것을 왜 얻는 거냐면 사실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모집단의 특성.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특성을 요약한 값을 얻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모집단의 어떤 숫자다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보통 다른 말로 좀 더 그 설명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통계적인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통계적인 파라미터 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흔히 쓰는 그러한 값들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평균이 통계 파라미터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고요. 그리고 분산이 또 다른 통계적인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 상관계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값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수, 통계적인 파라미터인데 그것들을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통계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mean, 영어로는 mea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평균은 뭡니까?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준 것이 소위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쓰는 수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데이터, 그래서 키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면은 10명의 키의 평균값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각각의 키를 xi, 이거를 사람의 키라고 우리가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i는 1부터 n까지, n이 만약에 10명이면은 10개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뭐로 나눠줘요? 그 사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값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은 이렇게 주어진 파라미터 위에 bar를 해가지고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든 데이터는 똑같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은 같을 수가 있다는 걸 한 가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1번 표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1번 표본 세트죠. 샘플링을 얻었는데
7개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3, 4, 5, 4, 3, 4, 5 요런 7개의 값을 얻었어요. 이걸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더해보면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28이라는 숫자인데요. 28을 7로 나누면 4예요. 즉 이 데이터셋의 평균 값은 즉 통계 파라미터는 4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엔 1, 2, 3, 4, 5, 6, 7 완전히 서로 같지 않은 집합체죠. 그런데 평균을 내면은 똑같이 4가 나와요. 즉 4가 7개 있는 이것도 전혀 다른 집합을 갖고 있는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평균을 내보면 4가 납니다. 즉 4라는 그 평균 값은 주어진 데이터셋의 어떤 특징, 통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다른 데이터들인데 평균 값은 똑같으니까 평균 값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냈다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모수, 통계학적인 파라메타 값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라고 numpy로 파이썬으로 numpy 모듈을 써가지고서 평균을 구하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 어레이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어레이로 조금 전에 봤던 동일한 예를 여기서는 실습은 안 하고요. 그냥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즉 x1이라는 값은 어레이인데 3, 4, 5, 4, 3, 4, 5인데 그거의 평균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즉 어레이의 평균 값은 array.mean이란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그 평균값을 구했더니 4, 4, 4 각각 동일한 값이 얻어졌습니다. 다른 서로 그 데이터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데이터들이 퍼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분산이라고 베리언스 영어로는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자료가 평균값, 그러니까 자료로부터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제곱값의 평균을 분산. 이거는 이 수식을 분산을 구하는 수식을 그대로 설명한 건데요. 즉 평균은 x반대 각각의 자료를 xi라고 했을 때 xi와 평균가의 차이를 우리가 마이너스 값으로 구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한 후에 그것을 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더해주고 그 개수로 나누어 준 것.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보통 분산이 갖는 의미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퍼진 정도,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때때로 분산 공식을 보면 어떤 분산 공식은 동일하게 i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x sub i 마이너스 x 바 제곱 그렇지만은 이 나눌 때 n 나누기 그러니까 나누기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1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거는 소위 비편향 분산이라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바이어스를 좀 갖는 어떤 편향된 평균에 편향된 값일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통계학적인 좀 검토가 아주 깊숙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한 분산값은 보통 비편향 분산 요 공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편의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n으로 나눈 분산을 쓰기도 해요. 이 클래스에서는 그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관계로 이 n으로 나눈 편향된 biased 이거는 비편향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요 unbiased로 비편향 공식이고요. 이거는 편향된 분산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굳이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를 그러니까 3, 4, 5 지금 요거죠. 3, 4, 5 4, 3, 4, 5라는 그 데이터를 4라는 평균으로 빼주었을 때 그걸 제곱을 하면은 각각 1, 0, 1, 0, 1, 0 이렇게 돼서 그걸 모두 더하고 7로 나눠주니까 0.57이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셋 1, 2, 3, 4, 5, 6, 7 주어진 거는 분산이 좀 더 커졌네요. 마지막 거 모두 4인 거는 평균이 4인데 이거는 퍼져 있질 않죠. 분산을 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장 작은 값인 분산은 항상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0이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세 번째 게 제일 작고 첫 번째 게 그 다음으로 크고 마지막 그러니까 중간 게 가장 분산이 넓죠. 즉 데이터의 퍼진 정도만 봐도 우리가 쉽게 분산이 이 데이터의 특성 중에 하나인 평균으로부터 퍼진 정도를 잘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를 또 그 파이썬으로 그리고 numpy 그 모듈을 써가지고서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 굉장히 함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바라는 variable의 약자인 variance의 약자인 바라는 그 소위 메소드 또는 함수를 쓰면은 array.bar을 쓰면은 그것의 분산값을 줘요. 지금 두 개를 비교해 주고 있는데 직접 계산한 것과 그 예를 들어서 평균을 냈던데 뭐의 평균이냐면 분산의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주어진 그 array x sub i 빼기 x sub i의 평균값 그리고 그거를 모두 제곱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데이터 하나하나의 그러한 평균값으로부터 차이 제곱이죠. 그것을 평균 낸 값이 이 베리언스 값과 일치하는지를 본 건데 동일하죠. 모든 데에서 4, 0, 0.57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표준 편차를 또 알아볼까요? 사실 표준 편차는 분산하고 유사한 의미입니다.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단위만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산은 그 차이 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주어져 있는 값의 절대적인 어떤 크기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크기의 제곱 형태로 표현된 퍼진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그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스케일, 그러한 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스퀘어 루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을 취하면은 그 원래의 크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단위와 일치시킨 분산을 우리가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화된 편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또한 비편향 표준 편차와 편향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즉, 그 비편향을 하려면 사실 n 대신에 n-1으로 나누어준 공식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그 정확한 그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요 n으로 나눈 편향된 표준 편차를 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 numpy에서 제공되는 그 array의 분산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런 편향된 즉 n으로 데이터 개수로 나눠준 공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일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자, 보통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약자로 이렇게 s라고 많이 기호로 표현하고요. 즉 그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가 s 스퀘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스퀘어 루트를 하면은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s로 쓰는 거고요. 수식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공식이고요. 분산 공식을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는 0.57이었는데 0.75고요. S2는 4였는데 2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S3는 0인데 스퀘어 루트 씌우면 0이죠. 그래서 0.756 그리고 2, 0으로 각각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한 우리가 그 한번 직접 파이썬으로 구해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를 써가지고 std라는 이 메소드를 이 배열 다음에 주어지는 그 저희 메소드니까요. x1.std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그게 구해져요. 요거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정확도를 np sqrt는 그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numpy에서 사용되는 스퀘어 루트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아까 분산 공식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np.min 그리고 x_1 빼기 x_1.min.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 내준 거, 그거를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랬더니 값이 똑같이 이렇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메소드, 이거는 확인 차원이고요. 여러분들은 std라는 이 메소드를 활용하면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분산이라는 걸 좀 알아봅시다. 공분산. 사실은 이 공분산이 제일 중요한 그러한 그 모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공분산은 분산 앞에 공자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영어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해지는데 코베리언스에 번역된 언어입니다. 베리언스가 뭔가요? 분산이죠. 근데 코는 뭐뭐과 함께라는 거죠. 즉 상대적인 의미의 분산인데, 공분산은 즉 데이터가 그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이런 건 한 가지 종류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키를 100개가 있어요. 그것의 분산은 당연히 키의 분산이죠. 만약에 그 어떠한 그 객체의 특징으로 키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 두 개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 키와 몸무게는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두 개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값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면은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양상,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공분산이라는 이런 그 수학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딱 두 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나 이상은 다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변하는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에 각 변량 간의 변화하는 양상, 즉 그 해당하는 그 특성 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통계적인 척도가 공분산이에요. 자, 공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공분산은 코베리언스의 약자로 이렇게 대문자 C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코베리언스의 C라는 첫 글자를 딴 거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파라메타, 그 변량을 우리가 이렇게 변수로 써줍니다. X와 Y의 공분산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X 각각의 데이터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의 각각의 데이터 빼기 Y 평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평균 내준 겁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의 분산은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을 한번 볼까요? X와 X의 공분산, 뭐 굳이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바로 그 분산 공식, 즉 우리가 S 제곱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수식적으로 i는 1부터 n까지 xi, x sub i죠. 빼기 x 바, 이거 곱하기 또 x sub i 빼기 x 바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고요. 나누기 개수 n이죠. 그러니까 분산 공식인 거예요. 공분산은 요거를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x를 쓰고요. cx, y라 그러면 하나는 y의 요 차이를 곱해준 것이 공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때 그 평균값입니다. x바와 y바는 각각. 이 공분산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편한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의 분포의 특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활용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내용은 또 우리가 차근차근 또 나중에 해당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분산의 똑같은, 그러니까 분산의 그 표준화된 어떤 그 스케일로 맞춰준 게 표준 편차면, 이 공분산을 또 스케일을 좀 맞춰준 거를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correlation coefficient라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기호를 이 low, 그 그릭 문자 low라고 그러죠. 그래서 correlation을 요 low라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 P자는 아닙니다. 보통 이거는 공분산 값을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공분산도 스케일이 거의 제곱에 가까운 스케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x의 차이 곱셈, y 차이 곱셈. 그러니까 너무 큰 그 단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스케일을 그 기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스케일로 맞춰주기 위해서 나눗셈을 해주는 건데 그때는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이 있습니다. 그 cx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빼기 나누기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 이거는 뭐 표준 편차의 다른 수식이죠. 분산을 스퀘어루트로 씌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소위 상관계수를 얻어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점은 그 수치값으로부터 상관 정도를 정확하게 그 우리가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계수는 그 값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도 가질 수 있고 음수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절대값의 크기는 0부터 1 사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엄격히 말하면 로우의 x와 y의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그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 값으로 보면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가지면 가장 큰 상관도 x와 y는 너무 밀접한 상관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몸무게 자료와 키 자료는 사실은 키가 크면 몸무게도 높거든요.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경향을 보일 텐데 그러면 상관계수가 커져요. 그리고 0은 전혀 상관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하고 키가 아니라 또 다른 뭐 그 사람의 뭐 이름의 무슨 문자 수, 뭐 알파벳의 순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상관도가 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뭐예요? 즉 거꾸로 된 상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그러한 경우인데 그 내용도 우리가 차근차근 해당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그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구하는 PHP 코드를 이 numpy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umpy에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조금 높이를 맞춰볼까요? 됐습니다. 자, 우선 그 코베리언스, 즉 공분산 구하는 그러한 그 공식을 여기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았고요. 요걸 써야겠네요. 자, 지금 공분산을 구하는 수식을 한번 직접 요 수식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즉 사실은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도 있는데 그거는 매트릭스의 경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이해도가 쉽기 때문에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그 수식을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x1 빼기 x1의 평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는 y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x2라고 표현할게요. x2 빼기 x2 평균, 그것을 각각 x1 diff와 y1 diff라고 해놓고 요 수식을 잘못 썼네요. 그죠? x1 diff와 x2 diff라고 써야겠네요. 요거는 아마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평균 값을 곱해서 평균 값을 낸 게 코베리언스, 즉 코베리언스 값인데요. 요번에 x1과 x2의 코베리언스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그 2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그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코베리언스 나누기 x1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x2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4. 여기서 진짜 이러서 잘못된 이유가 그거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조금 전에 사실은 수식이 좀 그러니까 코드가 잘못됐었죠. 여기 y가 잘못 써 있었는데, 즉 x1과 x2의 diff가 그 평균을 내야지 곱해서 그 코베리언스고요. 그 코베리언스를 구하니까 0.57이었는데 그것의 그 소위 상관계수를 구하니까 0.3 정도죠. 즉 0과 그 1 사이의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절대값이 당연히 요게 맞습니다. 아까는 좀 틀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의미 있도록 숫자를 바꿔서 우리가
그 코베리언스와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까 썼던 그런 그 평균값을 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A range 이거는 아는 그 우리가 함수 겁니다. 그 numPy에서 제공하는 0부터 요 주어진 파라메타까지 그 어레이로 만들어 주는 거 0, 1, 2, 3, 4 그죠? 요거 직전까지죠. 그 익스클루시브니까요. 그리고 4 그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세 개를 주면은 하나는 시작점 그리고 하나는 그 인크리먼트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크리먼트죠. 그러니까 4부터 마이너스 1씩 마이너스 1 직전까지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니까요. 그러니까 0, 4, 3, 2, 1, 0 0, 1, 2, 3, 4와 4, 3, 2, 1, 0이라는 이것에 그 대칭되는 걸 보세요. 얘는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이 값은 하나씩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이 두 개의 데이터 X와 Y를 이와 같이 주어지면은 그 요 순서가 쌍이 같은 그 주어진 객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즉 얘가 커지면 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상관도는 있는데 마이너스 1에 근접한 상관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x diff는 x 빼기 x민, y difference는 y 빼기 y민, 그러니까 평균값 을 빼줘서 그 차이를 얻는 거고 그것의 디퍼런스를 곱해서 평균을 내주면 그게 코베리언스인데 코베리언스 값이 바로 XY 코베리언스를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요. 즉 공분산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어떤 크기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면은 그죠? 그러면은 그 상관 계수 값이 되는데 그 correlation coefficient 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죠. 0.9999니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1인 상관도를 갖는다. 즉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통계 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내는 또는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